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손흥민의 모습이었다. 지난 몇 달간 손흥민의 능력이 이렇게 제한당하고 있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그들은 월드 클래스 선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혀 사용 방법을 모른다. 토트넘의 경기가 끝난 후 리버풀의 주장 반다이크의 인터뷰가 큰 화제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뉴캐슬전에 이어 아스날, 첼시, 그리고 리버풀전까지 4연패를 기록하게 되었죠. 심지어 4경기 동안 총 13골을 실점했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기록이었습니다. 리버풀전도 당장 토트넘은 출발부터가 좋지 않았는데요. 15분 만에 살라에게 선제골을 먹혔고 에메르송은 자신의 맨마킹 선수를 완벽히 놓쳐 살라가 자유로운 상황에서 헤딩슛을 하도록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44분 살라의 슈팅이 비카리오 골키퍼의 선방에 가로막혀 튀어나왔지만 토트넘 선수단은 빠져들어가는 로버트슨을 그 아무도 제지하지 못했고 결국 두 번째 실점으로 이어졌죠. 이날 토트넘의 오합지졸 수비진들은 그야말로 프리미어 리그 역사에 남을 정도였습니다. 후반전에는 토트넘이 심기일전에서 나오기를 팬들은 바랬으나 후반 시작 4분 만에 학포에게 헤딩골을 먹혔고 토트넘의 핵심 수비수로 평가받던 로메로는 공중볼 경합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58분 엘리엇의 네 번째 골 상황. 엘리엇이 공을 몰고 중앙으로 들어가는 와중 그 누구도 달라붙지 않았고 왼발 슈팅이 비카리오 골키퍼를 지나쳐 토트넘의 골망을 가를 때까지 토트넘 수비진들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죠. 경기가 끝난 후 토트넘 수비진들 그리고 포스텍 감독은 온갖 언론에서 집중포화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리그 전반기만 해도 리그 베스트급 포백라인이라며 자랑스러워하더니 실상은 강등권팀의 수비라인보다 못한 것이었죠. 또한 포스텍 감독은 고집스러운 전술로 다시 한번 전술 싸움에서 클롭 감독에게 완패했으며 벌써 몇 달 내내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건만 이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또한 경기 도중 로메로와 에메르송이 언쟁을 벌이며 팀원들끼리 경기 도중 몸싸움 직전 상황까지 이어졌던 것은 참으로 토트넘 팬들의 얼굴을 낯뜨겁게 만드는 부끄러운 순간이었는데요. 영국의 한 전문가는 오늘 경기를 지켜본 뒤 손흥민을 변호하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몇 경기 동안 지속되었던 패배 속에서 유독 손흥민 선수를 향한 비난이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이없고 뻔뻔하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경기를 지켜봐도 토트넘의 진짜 문제점은 손흥민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데 리그에서만 17골 9어시를 기록하며 팀을 강제로 견인하고 있는 손흥민을 문제 삼는 것은 믿기지가 않는 반응인 것이죠. 이는 마치 과거 메시가 월드컵 우승에 실패했을 때 아르헨티나 언론들의 집중포화를 받았던 것과 비슷합니다. 원래 팀 내 핵심 에이스 선수이자 주장은 항상 경기 결과에 책임에서 자연스레 가장 먼저 지목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떠안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 토트넘 현지 팬들이 최근 손흥민을 보고 다음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몸을 사리고 있다며 태업 논란을 부추긴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당장 이번 리버풀전만 봐도 경기장 내에서 사람 구실을 했던 것은 오직 손흥민과 히샬리송밖에 없었죠. 영국의 축구 전문가는 이렇게 답도 없는 환경에서 공격진에게 혼자서 골을 만들어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얼토당토 않는 요구라며 일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살라도 홀란드도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 구조를 보아라. 전방까지 공이 전달되기는커녕 중원을 거치지도 못한다. 기본적으로 전술의 짜임새가 아주 형편없고 토트넘 수비진들은 전방 압박에 짧은 패스조차 전달하지 못한다. 공이 계속 뒤로 돌기만 하며 결국 비카리오가 멀리 뻥차내지만 손흥민의 신장이 2m가 넘어가지 않는 이상 반다이크를 상대로 어떻게 헤딩을 따내란 말인가. 토트넘은 손흥민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70분 내내 단 1분도 만들어주지 못했다. 그리고 후반전 히샬리송이 들어와서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자 손흥민이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익히 보던 손흥민의 경기력이었고 70분 내내 공격진이 공조차 잡지 못하는 것을 보고도 관망하고 있었던 포스텍 감독은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70분까지 볼터치 횟수가 현저히 적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를 보고 있던 팬들도 손흥민 선수의 퍼포먼스를 비판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히샬리송 교체 투입 이후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이 만들어지자 그제서야 진짜 실력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히샬리송이 중앙으로 이동하고 손흥민이 측면으로 옮긴 만큼 손흥민 선수를 향한 리버풀 선수들의 맨마킹은 더욱 헐거워졌습니다. 또한 공격수가 늘어난 만큼 리버풀 수비진들의 좌우 간격도 넓어지고 토트넘 선수들이 패스를 넣어주기에 더욱 편해졌죠. 그리고 71분 빠른 측면 전개 이후 크로스로 히샬리송이 만회골을 기록했고 손흥민 선수의 드리블도 본격적으로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72분에는 팬텀 드리블까지 써가며 혼자서 리버풀 수비 4명을 제치는 명품 테크닉을 선보이기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76분에는 히샬리송이 박스 안에서 공을 받아주며 손흥민에게 건네주었고 세컨 스트라이커 위치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던 손흥민은 오른발로 공을 밀어넣으며 두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78분에는 리버풀 수비수 2명이 자신을 마크하고 있었음에도 그 둘 사이를 기술적인 드리블로 파고들며 제껴내면서 기회를 만들기도 했었죠. 그리고 86분에는 측면에서 최전방으로 빠져나가는 히샬리송에게 완벽한 프리 찬스를 만들어주기까지 했습니다. 비록 골까지 연결되지는 못했으나 후반 20분간 손흥민은 측면에서 그야말로 하고 싶은 걸 전부 다 해낸 수준이었는데요. 그러나 너무나도 이른 시간에 허용한 4개의 골로 인해 결국 경기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이 경기로 이번 시즌 리그 17호 골과 프리미어 리그 역대 최초로 원정 안필드 4경기 연속골, 역대 프리미어 리그 득점 공동 22위 등등 각종 기록을 또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리버풀 경기 막바지 손흥민이 보여줬던 퍼포먼스는 우리가 알고 있던 바로 그 월드클래스의 모습이었는데요. 팬들과 전문가들은 왜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포스텍 감독은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며 의문을 표하는 중입니다. 손흥민이 살아날 수 있었던 첫 번째 변화는 바로 히샬리송의 투입이었습니다. 그동안 손흥민 선수는 양측면에 베르너와 존슨, 쿨루셉스키를 끼고 중앙에서 플레이했죠. 그러나 손흥민 선수가 타겟 스트라이커도 아니고 190cm의 거구 센터백들을 상대로 등을 지면서 공을 지켜내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히샬리송이 중앙으로 들어오고 손흥민이 측면으로 이동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활동 반경과 플레이는 한결 자유로워졌는데요. 이제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공을 잡은 뒤 풀백과 마주보며 적극적으로 드리블을 시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후반전 세계 최고의 라이트백인 아놀드를 탈탈 털어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쿨루셉스키의 아웃이었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그동안 이기적인 플레이만 보여주던 메디슨을 이번 리버풀전 마침내 선발 라인업에서 내려버리며 벤치로 보내버렸지만, 오히려 탐욕으로는 메디슨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쿨루셉에게는 아직까지도 엄청난 신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쿨루셉은 기본적으로 느린 데다 볼을 질질 끌어서 토트넘의 속공 형태의 전술에는 하나도 기여를 못하고 있죠. 게다가 고집스러운 왼발 각도 고집으로 템포를 끊어먹고 슈팅을 때리는데 혈안이 돼 있어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타이밍 좋게 공간으로 침투해도 하나도 패스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쿨루셉이 리버풀전 교체로 빠지자 토트넘의 플레이는 한결 간결해졌고, 그 결과 히샬리송 투입 이후 빠르게 두 골을 따라붙을 수 있었던 것인데요. 결국 손흥민을 살리는 더 간단한 방법이 있음에도 포스텍 감독은 지금까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기존의 전술과 선수 구성을 유지해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 리그 4연패라는 대참사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고, 사실상 챔피언스 리그 진출도 날아가 버린 지 오래이죠.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도저히 자신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님에도 억울하게 그동안 모든 비난을 받으며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리버풀의 주장 반다이크는 경기 종료 이후 막바지 토트넘의 공세에 진땀을 흘렸다고 얘기했고, 손흥민이 골을 넣기 시작하자 자칫하면 이내 골차 스코어마저 뒤집혀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느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포스텍 감독이 손흥민을 위한 맞춤형 전술을 일찌감치 꺼내들었다면 이번 리버풀전은 물론이고 과거 뉴캐슬전, 첼시전, 아스날전의 결과도 모두 달랐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포스텍 감독이 이번 리버풀전에서 해답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경기에서 과연 전술 변화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팬들은 모두 이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답답하고 융통성 없는 태도가 바뀔 거면 진작에 바뀌었을 거라는 반응이죠. 토트넘 선수단과 감독들은 모두 부끄러운 행동만 최근 보여주고 있지만 오직 고개를 당당히 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손흥민 선수뿐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